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강의식 수업과 소그룹 수업을 병행하고 또 개별화 학습을 위해서는 과제를 내주죠. 교과 수업을 진행할 경우는 아이들마다 역량과 또 선이수 학습 정도가 다른데 특히 선개념 형성이 안 되어 현행이 어렵거나 현행 개념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은 모든 학부모님들의 교육 고민 해결사 김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가정에서 여러 형태로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형태의 수업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서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원장님,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강의식 수업인가요? 그룹 수업인가요? 한 반의 아이들은 몇 명인가요? 이와 같은 질문들은 아주 바람직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학습 형태로 수업을 받는지, 또 몇 명씩 수업을 받는지, 또 어떻게 구성된 교재로 수업을 받는지는 우리 아이의 성향을 잘 아시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지를 미루어 짐작해보는 자료로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초등 학생들을 위해 좋은 학습 형태는 어떤 것일까요? 강의식 학습일까요? 아니면 개별화 학습일까요? 우리 아이가 학습하는 형태는 온라인 학습을 포함해서 교사 한 명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듣는 강의식 학습이 있고요. 엄마나 선생님이 우리 아이와 소통하며 학습하는 개별화 학습, 또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과 함께 학습하는 소그룹 학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의식 학습은 지식을 배우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학습 의지가 강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청소년이나 성인들의 학습에 적합합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 주의 집중을 지속하기 어려운 특성상 교수자가 중간중간 적절히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거나 학생의 반응을 요구하는 강의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아이들의 반응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 아이들은 수동적으로 강의를 경청하거나 앉아 있을 뿐 학습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식 수업을 할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학습 콘텐츠의 경우 AI 기능 등 다양한 소통 기능이 있어서 아이가 콘텐츠를 켜놓기만 하고 학습에 집중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메시지를 주거나 온라인 학습 과정에서 아이가 꾸준히 학습 콘텐츠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 학습의 경우도 한 10분 정도의 강의를 한 후에 주의를 환기시킬 질문이 등장하거나 짧게 개별 학습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학습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그런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입니다. 태블릿이나 PC를 통해 온라인 영상 강의를 듣는 그런 방식을 포함해서 강의식 학습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아이나 수능적인 아이에게는 편안한 학습이 될 수 있지만 학습자의 학습 의지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습 의지가 없는 학생의 경우는 강의 시간이 흘러갈 뿐 효과적인 학습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특성을 잘 살피시고 아이에 따라서 강의식 학습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것이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자가 빠른 속도로 효율적인 학습을 해내는 수업은 개별화 학습에서 가능합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개인에게 맞춰진 개별화 학습은 최상의 효율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개별화된 1:1 학습은 학습자와 교수자의 레포 형성이 중요하고 교수자의 전문성에 따라서 학습 효율뿐 아니라 학습자의 정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 시기에는 엄마표 학습이 효과적인 학습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엄마의 환경과 교육 성향에 따라서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전문가에게 교육을 맡기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대학 때 교생 실습을 갔었을 때 저의 실습 지도 선생님 요청으로 실습 지도 선생님의 아이를 1:1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실습 지도 선생님께서는 당시 초등교사들 중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교대부설 초등학교에 선발되신 분이었는데요. 그러한 초등교육 전문가가 자신의 아이를 실습생인 저에게 요청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도하는 전문성이 제가 더 뛰어나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분이 바빠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교대부설초에 선발되신 선생님들은 거의 퇴근 시간이 9시나 10시 정도 되십니다. 매일 그렇죠. 본인이 능력은 있지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없으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육 새내기였던 제게 열정적으로 가르칠 것을 기대하고 또 자신의 아이를 맡기셨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아무리 뛰어난 교육적 식견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없다면 자신을 대신할 사람에게 아이를 의뢰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보다 뛰어난 전문가를 의뢰해서 아이를 맡길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울 테니 필요한 영역을 분담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부모님께서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은 충분하지만 아이 학습을 봐주다 보면 이제 자꾸 화가 나고 혼내게 된다거나 또 부모님과 학습에는 우리 아이가 긴장감을 느끼지 않아서 학습에 집중을 잘 못한다면 이 역시도 개별화 학습의 역할을 전문가와 분담하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과외, 또 학원, 온라인 컨텐츠 모두 다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강의식 수업이나 소그룹 수업을 학원에서 하고 또 개별화 과제 수업은 집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집에서 스스로 풀고 모르는 것은 다시 또 학원에 와서 개별적으로 지도받을 수 있는 그런 학원이 있다면 완전 학습을 추구하는 그런 학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되겠죠. 아주 어릴 때는 엄마표 학습이 효과가 있습니다만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님 이외의 관계가 형성되고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또래들과의 소통을 통한 학습인 소그룹 학습이 필요해집니다. 소그룹 수업은 지식 습득뿐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이나 또 사회관계 형성 등을 배우고 또 또래와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 내용을 더 폭넓게 이해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유초등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수업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강의식 수업과 소그룹 수업을 병행하고 또 개별화 학습을 위해서는 과제를 내주죠. 학원에서도 역시 소그룹으로 반을 형성하고 강의와 활동 수업을 진행하거나 무학년제로 1:1 개별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강의식 수업, 소그룹 수업, 1:1 개별화 수업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수학을 예를 들어 보았을 때 교과 수업을 진행할 경우는 아이들마다 역량과 또 선이수 학습 정도가 다른데 이 한 학급에서 같은 진도로 수업을 하게 되면 학습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수한 아이들은 빠르게 진도가 나가고 이해가 부족한 아이는 느리게 진도가 나가야 하는데 이 두 아이가 같은 진도를 같은 그룹 안에서 나가게 된다면 이 두 아이 모두 다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이들의 그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무학년제 개별화 수업이 바람직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선개념 형성이 안 되어 현행이 어렵거나 현행 개념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은 1:1 개별화 수업이 가장 효과적인 클리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력 수업과 같이 단순히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사고하는 습관, 또 사고하는 훈련, 또 소통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는 문제집 풀이하듯이 혼자 풀어보고 모르는 문제는 교사가 지도해주는 그런 방식의 수업보다는 최소 2명 이상의 학생들이 그룹을 형성하고 그 그룹 안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개념을 이해하고 또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며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탐구학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사고력 수업하는 그룹 안에서도 학습 격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학습 격차가 있다면 비슷한 집단과 동일하게 수업하되 과제 난이도를 다르게 해서 사고력이 우수한 학생은 더 깊이 있는 문제들을 과제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이와는 다르게 상위권 학생들이 빠른 속도로 선행학습을 하거나 경시를 대비하는 수업을 할 경우는 강의식 수업으로 진도를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강의식 수업으로 진도를 빠르게 나가고 개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보충하는 개별화 수업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또 효과적이 될 수 있습니다. 수학을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보면 유초등 학생들의 학습은 학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통상 강의 방식의 수업을 전체 100% 하는 것보다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강의 수업이 한 20%,
그리고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활동하는 체험 중심 소그룹 수업을 50%, 그다음에 배운 개념을 자기 것으로 내면하기 위한 개별화 과제 학습을 나머지 30%로 이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과 가정에서 하는 학습 형태 중에 어떤 형태가 상황별로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강의식 수업, 소그룹 수업, 개별화 수업 중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학습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우리 아이의 역량, 또 우리 아이가 한 선수 이수학습 정도에 따라서 효과적인 형태를 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주 어린 시기에는 엄마표 학습이 가능하다면 엄마표 학습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학교 밖 김쌤 영상을 통해서 아이 지도에 중심을 잡으시고 아이 학습을 지원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이가 성장해서 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할 경우는 또 아이를 직접 지도하시기 어려울 경우는 아이의 역량과 필요에 맞게 온라인 교육, 1:1 과외, 강의식 학원, 또 소그룹 학원, 개별화 수업 학원 등을 둘러보시고 아이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셔서 믿고 맡기실 만한 전문가에게 위탁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교육 주제가 있다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